안녕하세요. 중국의 세이프카입니다. 여러분 개인 택시를 운행하다가 이런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선 영상 한번 보시죠. 범퍼에 기스도 없는데 또 기스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정차 중에 브레이크를 놓쳐서 살짝 콩하고 받았는데 또 앞차 운전자나 승객이 아프다고 대인 접수를 해달라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택시 승강장에서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같은 택시끼리, 더구나 같은 개인 택시끼리도 대인 접수를 요구하고 입원한 경우도 있었고요. 대인 접수하고 보험 처리하면 보험료가 3년만 따져도 300만원 이상 더 내게 됩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보험 처리해 주실 건가요? 3단계에 걸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 택시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이대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 이런 일이 있으면 개인 택시 못합니다. 영상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 택시 공제조합에 30년 근무하고 인천 지부장으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실제 보상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믿고 보셔도 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이라고 아시나요? 우리나라에 2009년도에 도입됐는데요.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에서 시신 수백 구를 가지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인체에 얼마나 상해를 입히는지 실험을 해서 만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도입됐을 때 이제 나이롱 환자 끝났다고 해서 TV 뉴스에도 연일 방송이 되곤 했었는데요. 초기에는 범퍼가 깨질 정도, 이 정도면 다칠 수 있는데 하는 사고도 상해 가능성이 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이때는 국가서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그냥 보험 처리도 안 해주고 종결되고 했었습니다. 이게 문제였는데요. 정말 쿵 하고 범퍼 깨지고 트렁크 리드도 꺾였는데 상해 가능성 없음 이렇게 나오니까 신뢰도에 의문도 생겼고 관련 민원도 많아지고 나중에는 워낙 신청 건수가 많으니까 국가서에서도 실제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고 충돌 속도가 8km 미만이고 파손도 경미하다, 그러면 상해 가능성이 낮아 보임 이렇게 나오면서 공신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마디모가 실효성이 있는데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경미한 사고라도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전제 소송이나 부당이득금 반환소를 제기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금감원이나 국토부에서는 개인을 상대로 보험사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걸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요. 또 연간 몇 건을 했는지 카운트해서 소명 제출해야 되고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마디모 의뢰를 내서 상해 가능성이 낮음, 없음 이런 결과가 나와야만 그래도 금감원이나 국토부에서 제재를 받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저런 사고로 입원하고 보상 요구하면 억울하지 않나요? 저런 나이롱 환자 때문에 난 몇 년간 보험료 할증도 내야 되고 끝까지 한번 해봐야죠. 100명 중에 1명 정말 넋 놓고 있다가 다칠 수도 있지만 정말 아플 수 있을까요? 아프다고 해도 저 정도로 입원하고 할 정도로 다칠까요? 이런 사고로 교통사고 후유증이 무섭다는데 나중에 후유증 생기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현재 공제조합을 퇴직했으니까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 하지, 만약에 현직에 있을 때 이런 얘기하면 국토부에 민원 내고 난리 났겠죠. 현직에 있을 때는 매일매일 저런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면 보고하도록 하고 직접 확인도 하고 실효성이 있으면 끝까지 가게 했습니다. 소송 가서 치료비까지 환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이 정도 충격에 치료비 보상금 주라는 판사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판사라면 이런 사고에 손해배상 인정해 줄 건가요? 근데 간혹 있긴 합니다. 치료비 중 일부를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었고 보상금 20-30만 원의 화해 권고 결정 내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났다 하면 전장에서 합의 절충 한번 하세요. 마디모 하게 되면 일단 경찰에 정식 신고하셔야 하고요. 또 결과 나올 때까지 빠르면 한 달, 늦으면 두세 달 걸립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근거로 그냥 보상 안 해줄 수는 없고요. 공제조합에서 채무분전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또 마디모에서 상해 가능성이 없다라고 나오면 벌점 그냥 빼주는 경찰도 있지만 사고 난 건 사실이니까 인피에 대한 벌점을 빼도 안전운전 불이행 벌점 10점은 먹어야 한다는 경찰도 있습니다. 범퍼 손상 조금 있다고 하면 범퍼 값에 조금 더 얹어서 금액 제시하고요. 좋게 얘기해서 기스도 없다, 그래도 한 10만원, 많으면 20만원 그냥 먼저 제시하세요. 현장에서 전혀 입원할 것 같지 않다, 좋은 사람일 것 같다 하지만 다음날 대인 접수 해달라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현장에서 전혀 치료받지 않을 것 같았는데 다음날 대인 접수 요구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좀 찜찜하면 얼마 제시하고 끝내세요. 몇만원 때문에 현장 합의 무산되는 일 없도록 하셔야 하고요. 실례로 우리 조합원님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후진하다 지나가는 차 문짝 살짝 받은 사고였는데요. 현장에서 피해자는 30만원 달라, 우리 조합원님이 25만원에 하자 이러다가 결국 합의가 결렬되고, 결국 피해자가 입원해서 대인 접수를 했는데 나중에 피해자가 소송 제기해서 1,500만원 판결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도 경미하게 충격한 사고에 현장에서 송금해주고 끝낸 사고 몇 번 있었고요. 사고 나면 1, 20만원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보험 처리 가면 더 손해니까 그냥 먼저 제시하세요. 이 정도에 합의되겠어 하지 마시고 일단 금액 제시하면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현장 합의도 안 되고 무조건 대인 접수 해달라고 하면 이젠 다르죠. 이 사고에 대해서 대인 접수 못 해주겠다, 경찰에 마디모 의뢰하겠다 라고 직접 얘기하세요. 현직에 있을 때도 우리 개인택시 조합원님들 저한테 와서 자문을 받곤 했는데요. 툭 받쳤는데 대인 접수 해달라고 하니까 상대방에서 마디모 신청하겠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셨는데, 절차나 이 마디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에이 그냥 대물만 처리받아야겠다 하는 조합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디모 한다 하세요. 그럼 그냥 치료 안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걸러볼 수 있고, 그래도 끝까지 치료받겠다고 대인 접수해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보험 접수 못 해준다고 하세요. 여기에서 또 한번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건 경찰서에 신고하고 진단서 제출하고 공제조합에 직접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방법뿐이 없는데요. 귀찮아서 나중에 혹시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 또 한번 걸러질 수가 있죠. 진짜 경찰서에 신고하고 진단서 제출했다, 그러면 경찰관한테 블랙박스 영상 첨부해서 마디모 신청을 하세요. 결과 나오면 공제조합에 채무부전대 소송해달라 하고요. 공제조합에서 마디모 신청했다 하면 알아서 해드릴 겁니다. 다만 진짜 쿵 하고 받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경미한 사고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어떤 분은 진짜 범퍼 다 깨지고 했는데 마디모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 마디모에서 상해 가능성 낮음, 나와도 소송 가서 집니다. 마디모는 어떤 사고든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정 가능한 사고 유형이 정해져 있는데요. 앞차를 뒤에서 추돌한 경우, 또 백미러끼리 부딪힌 사고, 스쳐 지나가면서 스크래치가 난 사고, 또 일반적으로 상해가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고 등이고요. 마디모가 안 되는 경우는 블랙박스가 없으면 안 됩니다. 또 교차로에서 측면 충돌 사고, 보행자, 오토바이나 자전거, 버스 승객인 경우, 또 비접촉 사고로 급제동, 급조양인 경우, 후진하는 차량에 충돌된 경우는 마디모 감정 불가 사항입니다. 감정 불가 사항이라고 무조건 안 되는 건 또 아니에요. 블랙박스 있고 충돌 장면 명확하고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고는 예외상으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경찰관도 적극적으로 권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실무에서 오토바이를 툭 친 사고, 후진하는 차량에 충돌된 사고도 마디모 신청된 경우 있고요. 소송 가서 이긴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고 있을 때 경찰에게 잘 얘기하면 예외사항으로 의뢰해 줍니다. 또 저한테 블랙박스 영상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마디모 실효성이 있는지 판단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몇 가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드리고 가해자 입장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거꾸로 저런 사고 당하면 그냥 쿨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쿵 하는 사고도 다칠 확률이 많지 않은데요. 다칠 수 있는 사고일 때만 대인 처리 받으시고요. 콩 하는 사고, 앞서 보여드린 영상 같은 사고는 쿨하게 그냥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명의 셀프카였습니다.